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날씨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날씨 사실 한국에선 보기 드물죠. 지금 이곳은 미국 덴버입니다. 덴버까지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차 메르세데스 벤츠 SUV 중에서도 가장 큰 전기 SUV EQS SUV를 시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나온 SUV 많이 있죠. 전기 SUV 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과연 SUV라고 부를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 차는 7좌석이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여기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이 날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덴버 하면은 사실 여기 골프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기 코스 구장 아시죠? 딱 쳤다면 홈런이 뻥뻥 터지는 곳. 그러니까 여기가 마일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 공기가 희박해요. 1600m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한라산 같은 경우는 1920m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 중턱쯤 되는 거예요. 백록담 있으면 그 바로 아래쯤 되는 거기에 이제 진달래 펴 있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산병 느낌도 살짝이긴 한데 어쨌든 정말 레저의 도시, 정말 여유로우면서 거기다 가끔 레저까지 즐기는 그런 도시 덴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차가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메르세데스 EQS 이름을 봤을 때는 이 차가 도대체 뭔가 싶은데요. EQ라는 게 붙었으니까 전기차인 건 알겠어. 그런데 S라는 게 붙어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LS라는 차가 있잖아요. 거대한 진짜 우와 이런 느낌의 엄청난 자동차인데 EQS는 지금 외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온화한 자동차로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 성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번 달려보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기 톰슨 덴버 호텔이고요. 호텔 전체를 물리었나? 들어가면 EQS SUV라고 써있고 여기 호텔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짠 짜잔 이렇게 있네요. 와, 멋지구만. 이게 우리 시승할 때 못 보는 거잖아요. 밤이 돼야 보이는 그런 삼각 배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주행 중에 가운데 불이 켜지는 게 안 됐었는데 이제 될 것 같죠?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온 이유는요, 옵션이 너무 좋아. 옵션이 너무 좋아서 보는 건데요.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시죠. 하이퍼 스크린을 만든 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디스플레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서 지금 동영상을 볼 수 있는가? 아직은 없어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아직 안 되죠. 나중에 차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줄 거라고는 하니까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동영상 스트리밍을 볼 수는 있어요. 겁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에서 너무나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보여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아니 왜?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메스터라고 하면 S클래스에 있는 버메스터, 이 3D 사운드 시스템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정도로 스피커가 많거나 아니면 뭐 천장에 스피커가 붙어 있거나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는 건 아닌데 비교적 S클래스보단 조금 더 작은 스피커를 가지고 사운드는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돌비 애트모스피어를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영화 같은 거 보게 된다면 영화에서 이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거, 앞에서 소리가 나다가 뒤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잘 지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사실 이게 또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이런 거 이렇게 더운 바람으로 찬 바람으로, 야 이거 뭐 계속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쫙 바꿔주면서 이런 것들도 메르세데스가 가장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컬러 매치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매치를 했을까? 블루와 이 베이지, 너무 매치가 좋아요. 이런 것들 우드 베니어도 너무 어울리게,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또 맞춘 거야. 진짜 멋을 아는 사람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는 아마 무슨 요트 바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얘기하겠죠. 뭐 저희는 요트를 안 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고요. 이야, 고급감. 컵홀더 이런 거 모닝에서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퀄리티가 달라요. 모닝은 딱 누르면 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컵홀더에 컵을 놓으면 네, 이렇게 닫힙니다. 디테일 대단하다.
뭐 하나가 고급지지 않은 게 없어요. 덮개 두께나 이런 것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이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제스처 컨트롤도 있어. 내가 어떤 걸 했길래 이런 건가? 네, 어떤 제스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스처 컨트롤이라는 건 도대체 자동차 회사들이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되던데. 되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사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 하면서 나 혼자 듣고 싶다, 아니면 운전자한테 이 재밌는 걸 보여줄 수가 없다, 나 혼자 보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헤드폰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멋지죠? 3D 사운드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요. 딱 끼면 사람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엄정화? 사실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크기가 뭐 좀 애매해. 뭔가 SUV라기도 애매하고 세단이라기도 애매하고 뭔가 그 어중간한 느낌이 드는 CUV.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제대로 된 SUV고요. 1열, 2열, 3열까지 있는 7명이 제대로 탈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뒷좌석 3열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좀 미안하긴 하네. 너무 화이트야. 인테리어가 너무 화이트여서 참 죄송스럽지만 앉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 3열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는데, 성인이 앉을 3열은 아니다. 어린이나 좀 키가 작은 남성이나 혹은 여성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접었을 때 제 무릎이 만약에 닿잖아요. 무릎이 닿으면 살려줘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벌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네 라면서 짜부되지 않아요. 센서가 있어요. 요거 센서 있는 자동차는 처음 봤는데, 무릎을 인식해서 요만큼을 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2열에 앉은 사람이 공간이 좀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 2열에 앉은 사람은 원래 무릎 공간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 줄어들어도 뭐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사실 뒷유리는 많이 굽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쿠페형 SUV 디자인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입니다. 희한하네.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뽑았지? 열선 별도로 갖고 있고요. 열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 쇼핑 거리 같은 거 있고, 여기 컵홀더가 또 있어요. 여기 USB-C가 2개가 있습니다. 각 좌석마다 2개가 있어서 뒤쪽에만 USB-C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뭐 수납할 수 있는 것도 간단하게 여기다가 걸 수 있고, 여기 팔걸이까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팔걸이 가죽. 이게 필요하냐? 왜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전벨트를 3열을 접었을 때 이렇게 벨트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걸어놓는 것까지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3열을 접어버릴 때는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3열 접으면 사실 트렁크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짐을 어느 정도 넣고 사람이 옆에 또 앉을 수 있도록 3열을 또 2개로 나눠서 폴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뒷좌석은 이런 식으로도 폴딩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폴딩이 돼요. 이걸 폴딩할 때 앞좌석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좌석을 앞으로 당겨주는 걸 보여주네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조수석이 앞으로 조금 움찔하고 갔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눕혀질 뿐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꼼꼼함의 극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번에 시승하는 EQS SUV는 580, 450 플러스 450 이렇게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옵션도 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EQS SUV 450부터 시승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타는 차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 차입니다. EQS SUV 450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플러스도 아니고요. 450 포매틱. 그 중에서도 조수석에 또 다른 디스플레이를 갖는 무슨 하이퍼 스크린 이런 거 없고요. 지금 조수석에 그냥 우드 베니어가 있는 이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일상화돼서 C클래스에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 인테리어가 뭐 굉장히 비싸 보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딱 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끝판의 고급감이에요. 정말 끝판왕, 고급감의 끝판왕. 스티어링 휠을 딱 쥐었을 때 이 감촉이, 이건 예사 감촉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뽀송뽀송해요. 무슨 애기 볼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뽀송뽀송함입니다. 이런 뽀송뽀송함을 갖고 있는 스티어링 휠은 거의 유일한 정도의 이런 느낌? 희한하네. 도대체 무슨 가죽인데 이런 느낌이 나지? 나파 가죽이겠지만 굉장히 희한합니다. 지금 이 속도가 마일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게
몇 킬로지? 감이 없네. 시속 몇 킬로로 가는지 감이 양철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좀 어떻게 셋업하나. 랭귀지가 있나? 코리안 없어. 야, 이럴 수가 코리안 없어. 벤츠 이렇게 한국 무시합니까 지금? 브라질도 있어. 여기 뭐 이탈리아노, 프란치스, 에스파뇰 다 있고, 도이치 스프라케도 있고, 지금 포르투기즈도 있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팔아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넘버 1이나 2예요. 지금 여기 메인 위에 딱 써줘야지. 아, 진짜 실망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한국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우리나라 나올 때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승하는 거고, 사실 이게 고객 인도가 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오우 멋진데? 전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GPS 베이스 라이징. 이거는 차체를 어떤 위치에 가면은 그 위치에서 내가 차체를 높였으면 거기 갈 때 여긴 높여야 되는 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는 거. 그래서 거기 가면 자동으로 높여주는 그런 똑똑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제가 엄청난 길치고 여기 덴버라는 곳이 정말 길을 알기 어려운 곳인데 제가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잘 찾고 있습니다. HUD에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그럼에도 제가 지금 차선을 잘못 들어서 얍삽하게 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얍삽하게 껴들면 여기서도 크락션을 울릴까? 덴버인데 안 그러겠지? 도시에서 보는 첫인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네, 이렇게 다시 시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50을 타면서 출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드라이빙 느낌은 다르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덩치를 가지고서도 가속되는 느낌, 게다가 지금 이건 앞뒤에 모터가 있는 4륜구동 모델이 아니라 뒤쪽에만 모터가 있는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 두 가지 모델 중에 출력이 약한 버전, 약한 버전이 이 정도면은 580이면 뭐 난리 나겠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선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다른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컴포트 모드는 차가 조금 더 출렁거리는데 좀 물침대 같은 그런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네요. 인상적인 건 차가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옆으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탄탄하게. 희한하네. 이런 길을 갈 때 약간 앞뒤로 피칭이 좀 일어나는 그게 느껴지는데, 근데 코너링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코너는 그렇지 않네. 이런 덩치의 차는 사실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속 코너에서 당연히 차가 출렁거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물론 이게 작은 차보다 더 안정적이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기 도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차가 너무 안 기울잖아. 너무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오, 지금 이거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운드를 선택했더니 노이즈 같은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노이즈가 아주 독특한 노이즈입니다. 어지간한 차들은 그 사운드의 볼륨만 바뀌잖아요. RPM이 높아지면 약간 주파수가 높아진다 이런 정도에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가속 페달을 훅 밟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운드가 들어옵니다. 우악 드르르르 이런 식의 그 서로 다른 사운드가 계속 더 입혀지는데 마치 악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사운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실버 웨이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디자인을 봤을 때 이 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작아 보이게 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얘기를 어제 들어보니까 거대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컴팩트해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작아도 커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큰 거는 또 작아 보이려고 노력하나? 아무튼 디자이너의 심정은 누가 알겠냐마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게 보이잖아요. 실제 수치를 보면요, 이 차의 휠베이스는 보통 팰리세이드가 3000이 좀 덜 되잖아요. 카니발도 3000이 조금 넘어요. 이 차는 휠베이스가 몇이냐?
3,400입니다. 그러니까 휠베이스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전장은 5,100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크기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무게는 가장 작은 모델이 2,480kg이라고 합니다. 2.5톤 가까이 되는 거 조금 나가긴 하는데 덩치 감안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 대형 SUV들은 2.5톤 정도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차의 큰 버전은 2,730kg가 넘습니다. 야, 이건 좀 선 넘지 않나? 대단하다. 배터리는 107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큰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660km 라고 합니다. 660km, 와, 대단한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WLTP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마 한 500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00대가 되겠죠. 우리나라 인증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어떤 게 들어있나? 지금 이 차는 450이니까 360마력짜리 모터가 달려있고요. 580 같은 경우는 544마력짜리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544마력이면은 예전 같으면 63AMG에 해당되는 정도의 출력이에요. 그 정도면 63 붙여도 되지 않나? AMG 붙여줘도 될 것 같은데. 뭐야? 로드 클로즈드?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나?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왔다 갔다 돌려야 돼? 아니죠. 한 번에 돌리면 돕니다. 지금 이거 차선 하나 아니 여기서 유턴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뒷바퀴를 꺾어서, 뒷바퀴가 지금 10도까지 좌우로 꺾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고, 이 차는 미국에 정말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다 보니까 차 넣기도 쉽고 빼기도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 차는 내가 몇 차선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는 길로 계속 가면 문제가 돼, 오른쪽으로 한 칸 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오해할 일이 별로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차선별로 요 차선 있는데 그 중에 네가 가야 되는 차선은 요거랑 요거 정도야,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야 라고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해줍니다. 이 차는 차 안에서 와이파이도 돼요. 차에다가 와이파이 연결하면 인터넷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달, 애플 뮤직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어서 이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로밍 괜히 했네. 데이터 로밍 하지 말걸. 전기차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충전이죠. 그런데 충전 시스템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긴 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충전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위죠. 그래서 미국에는 고속 충전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고속 충전소를 흔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EV 인프라 갖고서 앱으로 보면서 이제 여기 충전소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사실 그렇게 안 돼 있죠. 일단 EV 인프라란 앱 같은 게 없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찾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EQ의 이 하이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띄워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음악이라든지 폰이라든지 뭐 EQ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띄워놓을 수 있고, 여기에 목적지도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 옆에는 차징 스테이션으로 가는 버튼이 항상 보는 위치에 딱 있고요. 여기서 얼마나 빠른 충전기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50kW 이상으로, 아니면 50에서 149km로, 아니면 최대한 빠른 걸만 보여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걸로 선택해서 가보니까 딱 하나가 있네요. 이 근처에 하나 있어서 200kW로 충전이 되는지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충전량이 이미 68%,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어서 아마 200km를 맥스로 다 충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네, 한번 충전을 해볼까요? EVGo라는 게 있네요. 어떻게 충전하는 거야? 여기다가 충전을 한다고요? 일단 가볼까요? 네, EVGo라는 게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할 수 있다고? CCS, 하데모, EVGO 앱이나 아니면 RFID 카드를 쓰면 된다고 해요. 그래? 크레딧 카드로 해볼까? 2.99불, 그러니까 한 4,000원 정도를 내고 분당 0.3,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씩 계속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충전을 하네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 어딨어? 일단 폰 넘버를 넣고요. 네, 충전 준비가 됐습니다. 충전 준비가 돼서요. 자, 충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충전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데인저 써있네요. 아, 데인저? 왜 데인저야? 이거는 차데모 충전기 크고 못생겼어요. CCS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차데모보다는 낫네요. 그게 위안이지 뭐. 자, 꽂았습니다. 충전 소리가 딱 났죠? 오, 충전됩니다. 오, 빨리 되네요. 소리가 막 납니다. 여기서 팬에서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EV고, 와, 고고고고. EV고, 고고고. 액티브 파워 42kW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67%인데 48, 58 힘내라. 베스트업 75, 와, 86 계속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나? 아, 저희가 지금 87 더 올라갔는데 이게 하나 올라갈 때마다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이거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이걸 더 보진 못할 것 같아요. 200kWh 충전기지만 87kW까지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특이한 점이네요. 조금 더 빠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세션. 네, 오늘은 EQS SUV 580을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여기 EQS SUV는 AMG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580의 출력도 무려 544마력이나 되니까 힘이 넘치긴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차들을 타보는데 이 차만큼 안정적인 ADAS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앞차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앞차를 내가 고개를 돌리면 네 고개 여기 있네, 거기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옮겨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줍니다. 그리고 차선 안에 집어넣는 기술은 아직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너에서 돌려주는 각도는 아직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지금 충분히 안심하고 운전을 맡길 수 있을 정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테슬라 같은 차를 자꾸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 바깥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걸 기대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까지 가파른 코너도 아닌데 이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빠져나갈까요? 조금 헷갈리는 길이거든요. 네, 안 빠져나가고 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는 버텨주고, 요거보다 각도가 커지면 빠져나가네요. 차는 너무나 젠틀해요. 편하다 하면서 갈 수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에너자이징 포치가 작동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시먼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해줘. 피곤한 게 감지되면 바로 리프레시먼트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줘요. 버튼을 누르면 냄새가 확 들어오고, 냄새 좋은데? 사운드 나오고, 이 그림이 나오는데 양떼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이 옵니다. 잠이 와. 아니, 이 소린 또 화이트 노이즈 같아. 약간 그래서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지금 졸려 죽겠는데. 이번에는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SUV 중에서 험로 주행까지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차로 산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야, 이거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Right here. Really? Yep. Well, This is the even not a road. this is Wow. the beginning. You have here like the transparent Wow. hood, Wow. so you can see it turn a little bit more to the right. So this projects what's right underneath. Here? Yeah, no, not so far to the left. Yeah, we make a right. You know, you have 10-degree rear axle steering, so you don't have to go all the way. And just keep rolling. Not stop. Just Yeah. keep moving. Yeah, keep moving. Yeah. 아, 신기하네요. 근데 랜드로버에서 봤던 그런 게 있는데 랜드로버하고는 다르게 얘는 지금 카메라가 됐다가 다시 디지털로 트랜스퍼런트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네요. Eye on that tree, a little bit more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right. Yeah, and keep going, keep going. Just keep going, keep going. I'm gonna turn this off, so we don't need that. Keep going, Really? keep straight, keep straight, keep straight. Now you turn.
Now make a turn and now you are turning around this tree here.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인데 지금 이 큰 차가 이렇게 좁은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아마 뒷바퀴 리얼 스티어가 있어가지고 이 차가 이 좁은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네요. 보통의 SUV들은 리얼 스티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길을 가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건 지금 침묵 그 자체잖아요. 침묵 그 자체. 지금 안 친한 사람하고 앉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아주 부끄럽네. Really quiet. Yes, you know, you can. 지금까지 전기차 중에 오프로드를 가는 전기차가 있었나요? 아니 물론 있었지. 뭐 허머 EV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자동차 있었죠. 근데 이 차는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메르세디스인데 도로가 완전히 너무나 뾰족뾰족해서 타이어가 금방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만 바꿨다고 합니다. How can I make transparent? Wow. Now it comes. Yeah. How it If you- works? It works like we have the cameras around the car. Yeah. You know, and when you are moving, it calculates what's underneath your hood. So It works until to 6 miles per hour. And if you're faster than that, or 6-7 miles per hour approximately, you don't need view right underneath because then you are so fast you want to see forward. That's why when it's changing. 차가 뒤집힐 것 같아요? 차가 막 뒤집히듯이 이렇게 가는 거. Is it okay? Yeah. Really? Just tired.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여기서 그냥 그래픽으로 나타나니까 기울어지는 게 보이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And now prepare to stop right. A little bit more when you. Now, okay. 네, 엄청나게 이렇게 뜨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네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렇게 차가 뒤집어지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게 어지간한 차로는 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오프로드로 왔어요. 이거 살짝 이렇게 푸시하면 뒤집히나? 아니 그리고 사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뒤틀림 강성이 있어야 문이 열리지 뒤틀림 강성이 없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문제없이 소프트 클로징까지 잘 되는 걸 보여주네요. 훌륭합니다. 이야 세상에 여기 또 올라타야 돼. A little bit more. So, and now we make the turn. 그냥 제자리 비슷하게 유턴을 해버려요. 여긴 절벽인데 걱정되네. If you stop here, I'm going to show you the DSR. Stop right now. There. Yeah. So you just push that button. Yeah. And then here with the plus and minus, you can set it, to 3 or 4. I would say something between 3 and 4 miles. And Press then just try 3. release it might get a little bit faster, but then it catches up. And you were on the brakes, right? Yeah. Just release the brakes. It goes maybe a little bit over 4 or 5. But it was over Yeah. maybe 6. Yeah. I It saw needs 6. it needs a little bit Really? trust in the system. Really? Release it. Let's go. Let's go. From here, it's simple. You have to release it completely. 야. Yeah. 되네요. 되는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차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킹 할 때 조금만 세게 해도 훅 미끄러지고 또 세게 해도 미끄러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네요. 이 차로 오프로드를 경험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차는 이런 가느다란 길을 가도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밑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네, 역시 대단한 자동차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만한 자동차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EQS SUV의 디자인을 보면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롭고 풍부하고 그리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자동차, 그게 바로 이 EQS SUV일 텐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자동차인 건 분명한데 가격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물량은 또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